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2200 근처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정말 가파르게 회복을 했는데요. 이쯤 되면은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지금 회사들이 버는 돈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좀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인버스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물론 진작에 팔고 떠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요. 결국 주식시장이 지금 고점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고점인 것 같으니까 이제 떨어질 거니까 지금 다 팔았다가 떨어지면 다시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고점에서 주식을 다 팔아버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을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일정 부분만 팔아야지 다 파는 거는 안 돼요. 반대로 저점에서는 다 사도 돼요.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풀 매수를 해도 되는데, 물론 말도 안 되게 무리해서 빚내서 사는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능력 범위 안에서는 풀 매수를 해도 되는데, 진짜 고점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해서 다 팔면은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주식을 한 반 정도는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점에서는 풀 매수해도 된다 해놓고 왜 고점에서는 풀 매도를 하면 안 되냐?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끊임없이 오르기 때문에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그림처럼 계속 오르는 게 기본 속성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의 특성상 무조건 전체의 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합쳐보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단기적으로는 내릴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오르는 게 기본인데, 이렇게 빨간 선처럼 직선으로 오르진 않죠.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벌려면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샀다가 다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샀다가 이렇게 반복하면 가장 수익률이 높겠죠. 그런데 당연한 얘기지만 고점과 저점은 알 수가 없죠. 어디가 정확히 고점이고 저점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다, 지금 회사들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좀 벌어졌다, 위로 벌어졌다, 그러면은 고점에 가까워 왔다는 거는 알 수가 있을 거고, 또 너무 많이 폭락을 했다, 그러면 저점에 가까워 왔다는 사실은 대충은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점이라고 생각될 때는 좀 과감하게 능력 범위 안에서는 풀로 매수를 해도 되는 이유가, 혹시 틀리더라도 주식시장이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분명히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거는 자본주의의 특성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고점 매도는 다르죠. 만약에 이때가 고점이라고 판단해서 팔았는데 폭락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면 다시는 내가 팔아버린 가격이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까지 와버렸으면 이미 이 가격은 아마 역사적으로 오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이때 폭락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렇게 이 정도 빠지겠죠. 이 정도 빠져봤자 아직 이 가격까지는 아마 오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비싸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다 하지만 능력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거니까. 지금이 고점인 것 같지만 능력 범위 내에서 산다면은 떨어지더라도 다시 언젠가는 내가 샀던 가격 위로 언젠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핵심지의 부동산은 고점이라고 생각해도 팔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돈이 있는데도 안 산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능력이 된다면 말이죠. 능력이 안 되는데, 갚을 능력도 없는데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다던가 이러면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로 저점 매수할 때 제가 아까 풀 매수를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풀 매수를 하는 것도 능력 범위 안에서 풀 매수를 해야 되죠. 내가 갚지도 못할 빚을 내서 주식을 풀 매수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부동산 사도 된다고 한 거는 이제 내가 살 집 하나 살 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주택은 지금 전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주택은 사지 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주택은 지금이라도 능력이 된다면 사라, 이게 아마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왜 전 세계 자산 시장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가? 왜 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건 당연히 계속 찍어내기 때문이죠. 왜 계속 찍어내야 되냐? 안 찍어내면 안 되냐? 안 찍어내면 안 됩니다. 안 찍어내면은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온 곳곳에서 파산이 일어날 거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돈을 계속 찍어내서 공급해줘야만이 그 빚이 유지가 되고 늘어나고 합니다. 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A랑 B 2명이 있는데 A가 B한테 10,000원을 빌려줬어요. 전 세계에는 돈이 10,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000원을 5%의 이자로 빌려줬다. 1년에 5%. 그러면 B는 10,000원을 빌렸죠.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1,500원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죠. 세상에 있는 돈은 10,000원밖에 없으니까. 결국 그게 돈이 계속 경제가 돌아가려면 돈을 이렇게 찍어서 끝도 없이 공급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대출 그리고 이자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상은 채권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상은 그게 바로 자본주의죠. 그 이상은 뭐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돈은 계속 풀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거고 뭐 특정 국가라든지 특정 뭐 종목, 특정 산업 이런 거는 충분히 뭐 망할 수도 있고 우하향할 수도 있죠. 전 세계의 합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니까 너무 한 종목이나 그렇게 국한되어서 적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주식을 조금 사겠습니다. 약간 고점 같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약간 고점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식을 좀 살게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10주만 좀 주가 매수를 했습니다. 예, 최근 며칠간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최근에 많이 달리던 종목들은 좀 떨어지고 있죠. 조정을 제법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많이 떨어지고 네이버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든지 영원히 가치와 벗어나서 달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장이 기대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도가 있는 거지 뭐 무작정 뭐 PER이 뭐 500, 600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면은 또 급격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종목 선택도 좀 너무 달려가는 종목만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좀 균형 있게 뭐 카카오도 사고 좀 약간 뒤처져 있는 저평가된 종목도 사고 그렇게 좀 균형 잡힌 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카카오는 뭐 지금 가격에는 전혀 살 마음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성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뭐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